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금 이제 안전산업군에서 실질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스템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되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이런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이제 사고들이 예전에 되게 국수적인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한정적인 곳에서 일어나던 것들이 그러한 범위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이 되게 확대되면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든 전 세계적으로 금방 그 이슈가 금방 퍼지고, 그리고 한번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테락 25라고 하는 사고는 이제 의료기기 사고인데 1985년도에 기존의 이제 모델에서 지금 피부 쪽에 있는 그런 그 치료기와 그리고 몸속 깊숙이 있는 치료기를 두 개를 병합하면서 약간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6건의 사망 및 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것도 보면 이제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합쳐지면서 시스템이 합쳐지면서 간단하게 지금 변수에 대한 오버플로우를 체크하지 못해서 이제 발생했던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심각하게 크게 이제 이슈가 됐었던 사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리안 5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아리안 4에서 성공적으로 아리안 4가 발사되고 나서 기존에 이제 아리안 4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5에서 재사용하면서 이제 성능 개량이 되고 그 추진력이 이제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값들이 아리안 5에서 커지면서 그 값이 실제 변수에 커버할 수 없는 양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오버플로우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사고가 발생했던 이제 사례들입니다. 화성 기후 궤도선도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에 의한 사고였는데 일단 이 나사가 이제 발사 총 책임을 이제 맡았고요. 그리고 록히드 마틴이 제작을 담당했었는데 두 기관 간에 이러한 단위를 잘못 쓰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가 났던 이런 이제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잘 아시는 이제 도요타 사례인데 이거는 너무 많이 좀 얘기가 됐을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1508에서 보면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류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다. 또한 장비의 손실 또는 그 장비의 손실로 인해서 장비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 이걸로 인해서 환경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세 가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거를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예시를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이제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IEC 61508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파생 표준이 지금 제정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었고 개발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서 이제 따라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실 이제 유일하게 국제 이제 표준화에서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분야가 유일하게 이제 국방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보안적, 국가 보안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국방 쪽에서는 이러한 표준을 제정을 해서 사실 미국에서도 밀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준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통용해서 국제 표준화해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고 각 국가에서 이제 참조는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저희 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야별 표준과 그런 밀 스탠다드를 참조를 해서 국내 자체적인 국방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 관련된 이제 규정을 제정해서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에 대한 이제 V 모델입니다. 거의 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모델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활동을 보면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각각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이프티에 대한 수준을 정의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요구사항 명세를 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이 단계별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이 진행하는 산출물들에 대한 문서 검토와 이거에 대한 추적성 검토를 공통적으로 하도록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는
코딩 룰 검증과 실행 시간 오류 검증이라고 하는 정적 시험을 하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동적 시험도 지금 각각의 레벨에 따라서 대응하는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런 활동들이 적합하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 시험 결과물들에 대한 검토도 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활동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분야별로 표준이 이렇게 이제 각각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에 대한 이제 위험 수준, 안전 수준은 조금씩 이제 다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표준에서 실행 시간 오류 검증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수행하도록 표준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하는 업무들은 각각의 이제 안전 산업 분야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 테스팅, 그리고 일부 이제 컨설팅들을 이제 주로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문서 검증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문서 자체에 대한 검증과 추적성에 대한 검증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검증들을 어떻게 진행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IEEE 1012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VMV에 대한 표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실제로 각 단계에서 어떻게 VMV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적성 관점, 그리고 명세 자체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점, 안에서 세부적인 이러한 특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특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도출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 도메인에 대한 표준에서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테일러링해서 검증을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프로세스인데 기본적으로는 도메인마다 그리고 도메인이 같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사실 서비스 검증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집니다. 표준 기준에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이제 테일러링이라고 하는 활동은 없어지고 표준 기반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떠한 발주사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또는 자체적인 품질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테일러링 활동을 통해서 실제 이러한 검증을 의뢰한 업체와 검증하는 항목들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검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코딩 규칙인데 저희가 이제 자동차 쪽에 여기서는 이제 미즈라와 이제 IS 1196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이제 표준들을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러한 이제 자동차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각각의 분야에 맞는 이제 코딩 규칙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갖고 이제 시험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이러한 이제 활동들은 저희 이제 회사에서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도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코딩 규칙 검증을 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이제 규칙을 어떤 규칙을 선정을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면 표준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적용해야 되지만 어떤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이제 선정 작업에 있어서 실제 의뢰자와 함께 이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코딩 규칙 검증을 수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경험사고로 보면 최초에 검증한 후에 실제 개발자들이 수정하기가 버거울 정도의 양의 그 위배 결과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위배 결과들을 개발자들에게 순서 없이 플랫하게 수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갖고 어떠한 식으로 수정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위배 사항들을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 시간 오류 검출도 사실은 코딩 규칙하고 유사한 형태로 이제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행 시간 오류 검출이라고 하는 거는 동작 중의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주요한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가상의 동작을 통해서 오류를 이제 검출하는 이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자사의 이제 스나이퍼라고 하는 도구 이외에도 국내 이제 파수닷컴의 스페레오 그리고 NDS 테크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뭐 코드소나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 절차도 지금 코딩 규칙 검증과 유사한 절차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적 시험은 사실은 단위 시험이냐, 통합 시험이냐, 시스템 시험이냐에 따라서 절차와 목적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포함드린 것들은 로우 레벨 테스팅에서 구조 기반으로 테스팅을 수행하고 커버리지라고 하는 걸 측정해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앞에 이제 각 도메인마다 그 요약해 놓은 데서 좀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러한 이제 커버리지라고 하는 실제로 테스트한 것들이 내가 구현한 코드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테스트가 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측정하는 게 이제 커버리지인데, 이게 이제 도메인마다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각각의 레벨에 따라서, 테스트 레벨에 따라서 목표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정 레벨에서 어떤 커버리지를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그런 않은 상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동적 시험을 이제 수행하기 위한 이제 절차들을 진행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테스팅을 하기 위한 테스트 베이시스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러한 실제 결과들이 기대했던 결과와 같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코드 안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코드가 현재 남아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활동들이 동적 시험에서 중요한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사실 이제 그 앞에 오류 사고 4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이러한 이제 활동들이 사전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만약이지만 이제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2개의 스레드가 동작을 하면서 특정 변수의 오버플로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동적 시험을 조금만 체계적이고 안전 관련한 표준에서 하라고 하는 가이드를 따랐다면 충분히 사전에 검출할 수 있었던 굉장히 오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리안5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4에서 커버 가능했던 데이터 타입이 5에서 값이 너무 커지면서 데이터 타입에 변환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정적 검증, 코딩 규칙 검증이라든가 RTE 검증에서 그런 것들을 검출하도록 규칙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했으면 얘는 100% 검출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인식이 되지 않고 활동이 좀 미흡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도량형에 대한 불일치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검증에서도 찾아낼 수 있지만, 사실은 문서 검증 단계에서 정의된 규격 또 정의된 요구 사항들을 서로 기관 간에 잘 검토를 하고 확인을 했었다면 충분히 이제 예방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도요타는 조금 다른 건데, 요건 이제 사고가 나면서 얘가 왜 사고가 났냐라고 하는 분석 과정에서 원인을 파악한 거고, 사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썰이 좀 많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찾기는 좀 어려운, 원인을 찾기는, 예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표준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잘 준수를 한다고 하면 좀 사전에 조금이나마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쭉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사업들은 정적 시험과 동적 시험의 그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이제 로우 레벨 테스트들이 사실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전히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모든 거를 좀 보여드린 건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도 이러한 것에 대한 실제 개발사들은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앞에 교수님들과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어떤 특정한 개발 대상이 있을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관점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어떻게 도출할 거냐, 그런 것들이 확실하고 명확해졌을 때 이러한 뒤에 활동들이 효율적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